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입니다. 국가 5A급 풍경구 해안 근처의 성탕 샤오징두, 즉 당나라 전성시기의 풍모를 간직한 리틀 교토가 들어섰습니다. 거리 외곽의 거리가 3.5km, 5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도쿄돔 13개 면적입니다. 성 외곽의 수로는 물론이고 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골목골목 그대로 교토를 재현했습니다. 당나라 최대 전성기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수유엔 과기그룹이 60억 유엔을 투자해 조성한 리틀 교토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는 중국인들도 아주 선호하는 관광지입니다. 이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녹음과 물이 어우러진 조경 설계는 고즈넉한 고도의 풍치와 함께 모던한 일본식 상가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도 개방적이고 널찍합니다. 또 실제 일본처럼 골목 곳곳에 조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성당시대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개발회사는 설명합니다. 1500년 전에 사랑받았던 아름다운 골목을 건너라면 성당시대 환상적인 기분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교토를 실제처럼 재현했습니다. 후원이 있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건물의 현관을 나오면 자동차가 다니는 쾌적한 대로도 있고 좁은 골목은 보행자 전용입니다. 일본풍의 건물들은 아주 정교합니다. 외관이 단정하고 우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조도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대로변에는 레스토랑과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증정과 침실, 응접실을 골목과 마주하는 곳에는 기념품 등을 파는 상점을 배치했습니다. 골목의 보행자 거리를 걷는 관광객들에게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쇼핑할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입주자는 물론이고 료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숙박하는 이들을 위한 조경도 훌륭합니다. 모든 방에서는 일본식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온천도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에 낭만적인 온천 욕조를 갖췄습니다. 다롄의 리틀 교토는 날림으로 짝퉁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전문가의 감수까지 받았습니다. 리츠메이칸대 이공학부 도시건축디자인과 야마자키 교수가 교토의 개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성탕 샤오징두 리틀 교토는 8월 21일 문을 열고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전 영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실제 교토처럼 키요미즈테라 근처 니넨자카 언덕길을 재현했고 아리타 야끼 도자기 전문점과 화장품, 라멘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광저우나 수저우에 일본풍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다롄의 풍경구는 분위기만 흉내낸 게 아니라 교토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다롄은 일본과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도시입니다. 다롄이란 지명도 일본인이 지은 겁니다. 다롄은 러시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롄이 러시아에서 너무 먼 극동의 청나라에 있다고 해서 짜르가 이곳을 달리고르드, 먼 도시라고 불렀는데 일본이 달레의 발음과 비슷한 다이렌으로 명명한 게 도시 이름의 유래입니다. 원래 다롄은 비가 내리면 웅덩이가 파이고 거기에 푸른 이끼가 낀다고 해서 칭리와라고 불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리틀 교토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정서는 복잡합니다. 웬 일본풍 거리를 만들어 일본 상품 판매 기지를 구축하느냐는 반일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리틀 교토를 운영하는 데는 정치적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문화를 따져보면 딱히 그럴 일도 아니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역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국인들은 교토야말로 중국 문화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도시로 평가합니다. 교토는 성당시기 장안, 즉 시안을 그대로 옮긴 도시입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당나라의 앞선 수나라의 수도 낙양을 모두 벤치마킹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교토를 작은 장안으로 부릅니다. 일본인들은 예전에 교토를 라쿠요, 낙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교토 중심부를 라쿠츠, 동부를 라쿠도라고 했습니다. 당나라 장안을 모델로 한 것도 맞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수나라의 영향도 받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일찍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해
적극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보낸 사신을 각각 견수사, 견당사라고 합니다. 일본이란 국명도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수나라에 보낸 국서에 해가 뜨는 나라로부터 라고 적어 보낸 게 일본이란 명칭의 시초입니다. 백제나 고구려도 문물을 전파했지만 일본은 수나라 당나라로부터 직접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성당시대의 건축과 음악, 복식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문화 전반이 일본에 이식됐으니 그 뿌리는 같다고 화동사범대 일본 전문가 파니니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초기 일본의 HSK 본부가 후베이 고등학교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 방역 물자를 지원하면서 박스에 쓴 문장도 일중 교류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일본 나라 시대의 황족이며 승려였던 나가야 오가 당나라가 불교를 더 많이 전파해다면서 가사에 새긴 문장입니다. 산천이역, 풍월동천. 산천은 다르지만 바람과 달은 같은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교토를 둘러싼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인식을 보면 문화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교토를 보고 놀라워하는 것은 어떻게 1500년 전 자기네 문화가 일본에 고스란히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중국의 고건축학자들은 교토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인 당나라의 흔적을 찾습니다. 문화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반일 감정은 별개입니다. 교토는 일본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는 덕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폭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만큼은 문화를 사랑하는 중국인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가운데 유령도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타이완 포머사 TV에 보도인데 지금 이때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리가 없습니다. 대도시에서 짓담한 아파트가 2%에 달하는데 억지로 이런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은 수와 전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빚을 끌어다 건축을 하다 도산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쿤밍시입니다. 돈을 지불해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어 짓담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행복도시라고 해서 입주했는데 전기, 수도도 쓸 수 없습니다.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 시행사가 도산해버려 현장은 엉망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버려진 폐목재를 주워다 장작으로 사용합니다. 가스가 안 나오니 밥을 지을 수가 없어 폐목재를 태워 밥을 지어 먹습니다. 물은 인근 슈퍼에서 사서 술에 실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고 마당에서는 오리를 키웁니다. 산간 마을의 원시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입니다. 윈난은 물론이고 광저우, 후베이에 이르기까지 짓다감한 유령 도시들이 넘쳐납니다. 잡초와 무성에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황량한 풍경입니다. 심지어는 텐진에 있는 세계 4위의 초고층 빌딩도 짓다가 말았습니다. 117층 높이로 700억 위엔이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빌딩입니다. 전면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자는 시진핑의 구호에 따라 건설업자들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아파트와 별장을 마구잡이로 지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업자들이 자금이 모자르자 그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뿐 아니라 각종 허황된 박물관이나 고궁 테마파크도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하다는 구이저우에서는 인구가 35만 명밖에 안 되는 두산현에 엄청난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